비행기가, 경기가, 경제가 확 추락했어요? 그러니까 추락하면 좋아요? 서서히 안착하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따라하면 부자 되는 따부TV 용사부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 2023년 바로 실수하잖아? 2024년 이것만은 꼭 알고 나서 주식 투자 합시다. 자, 24년 뭐를 알아야 될까요? 그것은요, 금리 피봇이죠. 지금까지 오르기만 했던 금리가 내릴 것 같다라는 것이죠. 피셔의 효과. 이게 뭐냐면 말입니다. 금리는 말입니다. 금리. 실질 투자 수익률, 물가를 더해서 산출하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죠.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올라야 되겠죠. 요까지 너무나 쉽죠. 네. 요 간단한 공식 하나 머리에 넣어놓고 투자 생활에 임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럼 이제 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에 아주 극악무도했죠. 이때 어땠냐? 물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물가는 우리나라 물가? 미국. 라면 끓이고 있어요. 서당깨 3년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이게 2022년 6월 9%가 전년 대비 넘었었어요. 상승률이. 이렇게 되면서 이 금리도 5.25에서 5.5%까지 올렸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빚을 많이 얻은 기업이나 가게는 어때요? 부담되죠? 왜 부담돼요?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이러면 경제가 어떻게 돼요? 경제가 개판된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의 피벗, 변화의 모습이 보여요. 금리에 영향을 주는 이제 물가에서도 가장 중요한 미국의 CPI 동향을 살펴봐야 되겠죠. 2022년 6월 극악무도하게 올랐던 미국 CPI가 현재는 3% 초반대까지 내려오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 연준 작년 12월에 경제 전망을 했어요. PCE라는 게 있어요.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이 지표인데 원래 2.8% 이거를 2.4%까지 하향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미 연준이. 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 연준도 이제 서서히 물가 안정에 대한 그리고 결국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 같다라는 자신감을 약간 내비쳤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물가가 내려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 가장 큰 게 뭘까요? 월세죠. 월세.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름, 유가. 그렇죠. 유가, 국제 유가. 청출 어람인데 달러 초반대로 굉장히 안정화돼 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먹는 거. 그렇죠. 먹는 거. 곡식. 그렇죠. 국제 곡물가. 여기서 4대 곡물이라고 치는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옥수수. 그렇죠. 옥수수. 대두. 오, 천재인데? 4대. 세계 4대 곡물.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반 맞췄네. 50점. 우리 백 선생이 좋아하는 설탕. 우리 라면. 스프. 여보셔, 스프가 뭡니까? 라면, 밀. 이거를 소맥이라고 하죠. 옥수수, 대두, 소맥은 정말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라면 값을 내려도 될 정도로. 그래서 설탕 값은 아직 안 잡히고 있는데 그래도 4개 중에 3개가 상당히 하향 안정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것들이 물가가 하락하는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아시아, 우리나라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혹시 방금 전에 썼다 지웠던 피셔 효과 기억나세요? 물가가 안정화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도 내려가. 그렇죠. 이거 대학 교수 됐는데 물가가 하향 안정화가 되면 금리가 인하된다.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죠?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죠. 지금 몇 %예요? 몰라요.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기억이 안 나지? 7, 8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망해. 3. 3? 그게 목표야 거의. 자, 그거의 중간 정도 되죠? 현재는 5.25에서 5.5%예요. 이것을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4년도예요. 그거는 애도 안다.
2024년도 빠르면 3월에 열리는 회의 때부터 늦으면 5월에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적게는 3번, 많게는 6번 정도 인하를 해서 4% 중반대까지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시장 반응은 어떤지 볼까요? 시중 금리는 미리 전망을 반영해요. 시중 금리의 세계적인 척도는 미국이 발행한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5%를 장중에 넘었어요. 산의 꼭지점을 찍은 것 같죠? 지금은 내려왔어요.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1월 26일인데 1월 15일자 금리 상황을 봤더니 4%를 하향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보면 20% 정도 비율상 하락한 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아니요. 5%가 1%가 떨어졌어. 5분의 1이 떨어졌어. 그게 몇 퍼센트야? 20%. 아무리 수학을 못해도 그죠? 20%. 자, 20%가 떨어졌다는 건 상당 큰 폭으로 떨어진 거예요. 시중금리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를 미리 반영하여 벌써 떨어지고 있군요. 지금까지 물가가 하향 안정화돼가고 있고 그에 따라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의 강의 주제는 뭐였죠? 2024 이것을 알고 주식을 하라. 80점. 2024년도 올해는 이것만은 알고 주식 투자하자 이거였죠. 금리 인하는 주식 시장에 역사적으로 보았더니 무진장 호재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할 것 같다라는 거지 아직 안 했죠? 요거를 D-Day로 봅시다.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 아직은 요 정도에 해당되는 거지. 현재는 전망만 하고 있으니까. 그죠? 이전에는 어땠고 그 이후에는 어땠나를 알아볼까 해요. 2024년 주식 투자하기에 앞서 꼭 알아야 될 내용으로 느껴져요? 네. 왜요? 그래야 타이밍에 맞춰서 사니까요. 말은 잘못됐으나 그 생각하는 바는 아주 맞는 것 같아요. 전체 시장이 무너지면 내가 사는 종목의 상승 확률이 떨어지겠죠. 전체 시장이 살아날 것 같을 때 내가 종목 선정을 했을 때 그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것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1995년서부터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5번의 경험 사례가 있어요. 그때 보았더니 무엇을 기준으로? S&P 500을 기준으로 평균 1.7%에서 7.7%의 주가 상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재 보면 S&P 500은 작년 12월 13일 이후 약 2%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 듯 보이죠? 우리나라만 연초 ELS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하락 영향을 받고 있으나 곧 이 디커플링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알아봐야 될까? 그 다음에 뭐를 알아봐야 되냐고. 이전을 알아봤네. 그럼 그 이유도 매우 중요하겠네요. 2, 3개월 살고 말 건 아니지? 사실 그 이유가 더 긴 시간이 있다.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D-Day 이후 약 7개월간 주가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주가 지수를 S&P 500, 그 다음에 신흥국 지수, 유로스탁스, 그 다음에 코스피랑 비교를 했는데 금리 인하 시점 D-Day 이후에 가장 많이 오른 7개월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주가 지수는 어느 나라예요? 자,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였지만 코스피가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군요. 과거의 사례가 꼭 미래와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테크주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높은 거예요. 좀 기대해도 되겠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몇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고? 2가지.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 그 첫 번째는 오르는 이 상승이 이렇게 직선으로 계속 오르기만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중간중간 어때요? 올랐다 조정줬다가 올랐다 조정줬다 이렇게 가죠. 2, 3개월, 2개월 정도 인하 이후 큰 상승이 오고 조정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외에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어떤 종목이나 지수 투자형을 들고 있기보다는 2, 3개월마다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는 스윙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금리 인하는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빚이 많은 기업, 개인 어떻다고 그랬어요? 금리가 높으면 부담스러워. 부담되고 그 부담되면 어때요? 물건 살 거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그걸 못 사면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경제가 안 좋아져요. 개판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가 어려워서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리가 어려운 게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경기가, 비행기가, 경기가, 경제가 확 추락했어요. 그러니까 추락하면 좋아요? 서서히 안착하면 좋아요? 안착하는 게 좋죠. 이게 추락하면 큰일 나겠죠. 비행기 부서지겠죠. 기업 실적과 그리고 그 기업 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치가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 잘 발표되어야 된다라는 것. 기업 실적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꼭 살펴보아야 됩니다. 최근 4분기 삼성전자의 예비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게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며칠 좋지 않았죠. 그러나 앞으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올해 그리고 실적의 성장성을 높게 보는 그런 전망치가 나옴으로써 다시 회복하고 있죠. 상승 중 조정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수익 매매가 필요하다는 것과 발표되는 기업 실적 항상 조심하면서 기사와 어떤 정보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시장 대비 더 많은 수익률을 내는 업종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외부 차입이 많은 성장 기업들이 시장 대비 큰 수익률, 초과 수익률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 업종으로는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자가 면역 치료제, ADC 기업에 집중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인데 삼성전자 갤럭시 S24 온 디바이스 안에 장착하는 인공지능 칩, 그것과 관련된 거 HBM 하이케 소재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시고, 통신 장비 삼성 이재용 회장도 강조를 했죠. 6G 통신 관련 장비주 STO 토큰 증권이 지금 열리고 있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SEC에서는 최근 11개 현물 ETF를 승인해줬죠. 그와 관련된 종목들 결론적으로 지금 화면을 캡처 또 놓으시고 그동안 해당 종목을 연구해서 저점에서 투자하시면 올해 내내 큰 수익률을 올릴 것 같고요. 이 용사부 따브TV에서도 그런 종목들을 저점인 자리에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사부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이것만은 꼭 알고 주식 투자하자. 여러분들 요 업로드된 영상을 한 10배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올해 내내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상 따라하면 부자 되는 따브TV 용사부였습니다. 따부